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또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학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관님. 먼저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요. 교육부가 대학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논의된 건가요? 네, 먼저 배경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저출산이 그렇죠.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대학에 들어갈 학령 인구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구조개혁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구조개혁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들이 좀 나서서 뭔가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것들을 좀 열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학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사회 변화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대학이 어떤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역할도 또 많이 또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뭔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는 좀 치워주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이 교육 현장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상향식으로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이제 대교협이라고 잘 부릅니다. 그래서 대교협에서 올해 1월 달에 자기들이 이제 정기총회를 하면서 고등교육에 이런 걸림돌이 있다.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가 현장 실제로 가서 좀 체크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의제들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여러 목록들을 또 찾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제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평생교육이나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개선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제개혁 이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흔히 규제 개선하면 언론을 통해서 기업들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어떤 비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의 경우에도 규제 개혁을 통해서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변화를 갖게 되겠군요. 네. 뭐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열어줘도 대학들을 좀 이제는 믿고 이런 부분 좀 열어줘도 되겠다 이런 규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후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고 그래서 대학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대학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실제로는 어떤 사회 변화라는 부분들을 대응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해서 규제 개혁을 했다. 그리고 아마 경제에서의 규제 개혁만큼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올 상반기에 이미 개선된 규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학 교원 임용할 때 유초중 등에서 이렇게 선생님 하신 경력들을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원어민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했다면 그런 경력들을 인정을 해서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이제 그 뭐 영어나 이런 관련된 쪽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 간에 또 이 칸막이도 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좀 평생교육 쪽에서는 조금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예로 들자면 혹시 든든 학자금이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장학재단 네네. 설립하고 든든 학자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에 이제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이제 빌려서 네네. 이제 좀 그래도 공부에 집중하고 이후에 취업을 하면 그러니까 막 갚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갚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 부분이 지금 현재는 3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직장을 좀 퇴직을 하시고 예. 본인이 이제 좀 뭐 이런 새로운 좀 그래도 이런 숙련도를 필요한 것을 뭐 2년 과정, 4년 과정을 해서 한번 배우고 내가 인생 이모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든든 학자금 대상은 안 됩니다. 35세가 넘을 때.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지금 45세까지 확대하는 예. 것을 시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의 계약학과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규제들을 푸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지속해서 했고요. 또 이제 그 든든학자금의 경우에 이거를 이제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일시납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예.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을 국세청에서 먼저 해준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시라는 제도는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보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또 이걸 하나하나 찾다 보면 비교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힘이 드니까 이거를 정보공시라고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시 제도를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만든 제도고요. 예. 이거를 예. 이제 학부모님들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학부모님이 원하는 정보로 좀 바꿨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규제로 막혀있던 부분들인데 네네. 규제 개선을 통해서 네. 이제 할 수 있게 된 네. 네네, 풀린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규제개혁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네. 선취업 후 진학,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네.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고 대학 예. 가면 원하면 대학원 가야 돼. 네. 이게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진국들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또 어떤 취업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대학에 다니고 네. 그래서 예. 이 대학을 가보면 선진국 대학을 가면 굉장히 나이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교수는 아닌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시대로 바뀌면서 예. 이렇게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도제학교라는 제도를 도입을 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제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공업계 특성화고에서 실제로 이제 그 실습들을 하는데 실습을 좀 더 현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실제로 기업 가서 실제로 훈련을 받는 형태로 네. 한다든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오전 오후가 아니라 요일이 정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몇 월 달 네.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가서 일을 실제로 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네. 실제로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성화고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예. 많이 활짝 열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런 거는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영어 약자로는 NCS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성화고 이제 전문대학 일부 일반 대학들은 스스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고 있고 또 그게 취업하는 데에도 또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빙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거에서 취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현재 NCS는 이제 그 특성화고 고졸자들에게 먼저 맞춰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채용 문화를 좀 확대하는 그런 기제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을 했다가 이제 대학으로 한번 오고 싶은데 그 부분에 평생교육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교육원은 평생교육보다는 좀 아주 일반적인 교육들도 많이 되고 예. 있고 아니면 학점은행제에서 그냥 먼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평생교육에 맞춰서 대학들이 이걸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평생학습 단과대학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이 권역별로 우수한 대학들이 평생교육에 자기네들이 하겠다 들어오면 실제로 그 대학 내에 단과대학 그거를 평생교육에 맞춰서 단과대학이 되면 네. 거기에는 조금 더 성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학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내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업 일수를 네. 학기당 이제 4주 이상으로 이제 바꾼다. 만약 네.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양과 또 질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4주 이상으로 바꾸는 게 네.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은 먼저 예, 이제 예. 말씀드릴 게 네네. 이제 성인 학습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성인 학습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실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출퇴근 시간 아니면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으로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그러한 통학 시간은 좀 줄이고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또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이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네, 평가 후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낮은 네.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이런 내용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완전히 퇴출시킨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직업훈련기관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하는 부분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와 관련된 매뉴얼, 컨설팅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떤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동안 계약학과에도 이제 많은 지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 좀 더 늘리고 싶은데 네네. 어떤 규제로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계약학과가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네네. 원하는 인재를 실제로 대학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예. 근데 네. 그게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업과 대학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100km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군요. 실제로 어떤 기업이 저기에 저 좀 멀리 있는데 네. 저 과를 졸업하면 우리한테 딱 맞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풀어준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수업이 가능한 시설을 학교나 아니면 기업체 내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를 임대한 시설도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산업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들을 한 10%포인트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주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놨습니다. 전 설치가 가능한 권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예. 네. 예, 좀 더 그렇군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또 높이는 데 있어서 산업체와 이 대학 간의 산학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학들이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제도가 기술지주 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설립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조성하는 것만 허용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은 실제로 어떤 그 투자 회사, 그 펀드 회사에 위탁을 하도록 강제가 돼 예, 있는데 그렇군요. 그분을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조성하고 운영을 조금 실제로 대학들이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예. 기술도 대학에서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건물 면적이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그거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 부분에 기업체와 같이 활용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시키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의 교육 여건들을 또 확충을 이제 대학에서는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그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된다고요? 네, 이제 대학 내에서 건물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캠퍼스 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네.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측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한 2km 이내에 있다면 그걸 구입해서 학교의 교육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규제 완화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허용하겠다. 네. 근데 아마 수익용 기본재산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영리적으로 네, 뭘 하라는 수익성. 그렇게 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학교 회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수익이 난다면 그건 당연히 학교 회계로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그 틀 안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규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 대학 교육이 한층 더 발전된 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